저희가 이제 어제 이 그 이슈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장현식의 거취가 애매했는데 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장현식 선수의 거취는 뭐 서울 뭐 약간 이런 느낌까지 왜 이렇게 준비했다가 늦어지냐 이게 이렇게까지 준비했다가 준비하는 상황이 지금 기사가 나왔죠. FA 투수 장현식 LG 입단 4년 52억 전액 보장 요문 자 전액 보장 그리고 창원 광주 거쳐 잠실로 불펜 최대화 행선지는 결국 LG였다. 커피 멋진 남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취재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FA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장현식에 대한 가치는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한 에이전트는 장현식 선수 에이전트는 아니고요. 한 에이전트는 저한테 진짜 알짜는 장현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치열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치열했습니다. 원소속 구단인 기아 그리고 불펜 보강을 원하는 삼성 그리고 LG까지 참전을 했는데요. 지난 주 목요일 정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컸냐면 이 계약에 있어서 심우준 선수의 50억 계약이 꽤 크게 작용을 했어요. 역시 50억. 심우준이 50억인데 장현식이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시작가가 40억이었어요. 시장에서 장현식 선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되냐 그 시작 지점이 한 40억 정도였거든요. 심우준이 50억인데 장현식이 40억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죠. 싼 거 아니냐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스가 펼쳐진 거죠. 레이스. 네. 배팅. 네. 그러니까 기아가 내부적으로 처음에 산정한 금액도 40억대였던 것 같아요. 맥시멈을 줬을 때 그랬는데 이제 레이스가 펼쳐지면 당연히 또 가격은 오르게 돼 있잖아요. 경쟁이 붙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50억을 상회하게 됐고 기아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아도 처음에 책정한 맥시멈 금액 이상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장현식 선수한테. 그만큼 장현식 선수가 필요했다는 거죠. 뭐 삼성도 마찬가지였고 그쵸. LG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LG에서 나온 얘기가 40억이면 땡큐다. 40억에 장현식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땡큐다. 이 말은 즉슨 사실 40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는 또 샐러리 캡 이슈도 LG는 있는 거예요. 올해는 터트린다. 샐러리 캡을 LG는 올해는 터트린다. 근데 내년은 절대 안 터트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2년 연속하면은 지명권 하락이 있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미 뭐 그룹에도 보고를 했다. 올해는 저희 상한선 넘습니다. 그 야구 발전 기금 재재금에서 바뀌었죠. 그거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승인도 났대요. 하지만 내년에 넘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거기에 대한 약속도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40억이면 땡큐. 하지만 그럼 50억 넘어가면 어렵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내년에도 넘기면 안 되니까 2년 연속 넘겨서 지명권 하락은 피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50억 넘어가면 LG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LG 샐러리 캡 2년 연속 안 넘긴다며. 그렇죠. 근데 왜 장현식 50억 보장에 영입했어?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또 참여선 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은 100% 넘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한선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 약 20억 가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했고. 때문에 2년 연속 샐러리 캡 상한선을 넘겨서 지명권 하락이 되는 경우는 없다. 100% 없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뒤에 또 최원태 선수 얘기를 하나요? 합니다. 그거는 이따 그럼 하겠습니다. 뒤에 최원태 선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연관돼 있어요. 다 물리고 물려가지고. 물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팀은 또 얼마까지 베팅을 했냐?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LG는 52억에 계약을 했는데 삼성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아는 50억까지. 뭐 아마 옵션 포함 50억 원이 아닐까. 그렇죠. 기아의 오퍼는. 옵션이 있었답니다. 옵션 포함 50억 원. 옵션이 있었답니다. 정정합니다, 저희. 구단이 발표했으면 뭐 그게 맞겠죠. LG는 전액 보장 52억 원. 뭐 일단 프로니까 뭐 당연히 돈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서울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장현식 선수가 사실은 프로 데뷔를 창원에서 했고 광주에서 했고 사실은 서울 선수라는 걸 저도 이제 프로필을 다시 보면서 느낄 정도로 잘 못 느꼈는데 서울 토박이죠. 서울고 출신이기도 하고요. 장현식 선수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 NC 시절이었는데
2014년도 준 플레이오프에 NC랑 LG가 맞붙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당시 1, 2차전이 이제 마산구장에서 그렇죠. 예전 마산구장. 네, 그때 1, 2차전, 특히 1차전에서 LG 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KTX를 타고 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례적으로 마산구장 경기인데 약간 LG 홈구장 같은 분위기를 외야석까지 막 LG 팬들이 유광점포 물결을 이루면서 채운 적이 있는데 장현희 선수가 그게 굉장히 인상에 크게 남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2017년도 APBC입니다. 도쿄돔에서 했던. 맞아요. 네, 그때 장현희 선수가 한일전 선발 투수 특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자리잖아요. 이 도쿄돔이 4만 명이 넘는데 그럼요. 관중 규모가. 그리고 한일전이라고 해봤자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한 90%는 일본 사람들인데.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했냐? 이게 결코 처음 해보니까 도쿄돔 등판을 처음 했으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던졌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APBC 때 더 큰 걸 경험해봤어요. 14년도에 LG 팬들. 본인 NC 있을 때니까. 네.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그게 굉장히 크게 뇌리에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좀 이제 아무래도 뭐 자라온 환경이 또 있으니까요. 네. 이런 고향에 가는 부분 이런 것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결혼도 했으니까 그렇죠. 네, 또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네, 좀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고려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에피소드를 얼핏 들었는데 꽤 오랫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다 그랬어요. 그 어릴 때 만났던 어릴 때 만난 친구 분이랑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알게 모르게 작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트님이 선수들 서울 프리미엄 지방 구단에겐 어드밴테이지를 달라. 지방 팬 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외국인 선수 영입에도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외국인 선수들도 아무래도 좀 수도권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전에 반대로 그거 있었어요. 텐진가 누구 영입할 때 NC가 맞아요. 여기 멀다고. 우리는 저 휴전선과 멀다고. 안전하다. 휴전선에서 제일 먼 데라고 여기 안전하다고. 제일 안전하다고 한 번 더 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에이전트들도 다 알아서 외국인 에이전트들이 다 알고 대충은 이제 다들 아니까 장단점을 또 다 설명을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롯데 같은 팀 가는 외국인 선수들은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네,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야구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LG 입장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LG는 불펜이 굉장히 불펜 보강이 시급했고. 장영식 선수는 어쨌든 최근 4년 동안 뭐 내구력을 증명한 중간 투수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뭐 이제 뭐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FA는. 네, 근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중간 투수 FA가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뭐 마냥 많지는 않다. 네, 이거는 불안 요소입니다. 네, 반대로 또 놓고 보면은 장영식 선수의 LG행은 어쨌든 LG는 현재 필승조가 그래도 있긴 해요. 유영찬 선수, 김지성 선수가 있고 정우영 선수가 또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등을 기대하는 선수도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같이 올라가면 불펜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몇몇 선수가 잘하면 이 선수에 대한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장현식 선수와 LG가 다 잘 되려면은 장현식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존 불펜 투수의 스텝업 혹은 재기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장현식 선수가 지금 FA B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죠? 보상금이 지금 1억 6천에다가 25인 외. 25인 외 한 명? 25인 외 한 명? 사실 지금 하나와 LG가 퓨처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잘 꾸려진 팀인데 어찌됐건 뭐 장현식을 영입하면서 LG는 어찌됐건 유망주 하나를 좀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네, 25인 보호 명단을 이제 LG는 작성해가지고 KBO에 건네서 그러면 1.1 거의 1군 멤버 아니에요? 25인이면? 그렇죠. 거의 1군 아니면 2군에 있는 이 유망주들의 유출이 돼야 되죠. LG는 지금. 오, 기아의 선택도 궁금한데요. 네, 참 제가 나름대로 짜보긴 했는데 뭔가 이제 기아가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선수가 몇 명 있긴 해요. 네, 뭐 정말 장현식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그대로 보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투수 쪽에서
김대현 선수 진영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25인 보명단 짜봤는데 이걸 보여드려도 되나? 보여드릴 수 있나? 하여튼 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급히 짜본 명단이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급히 짰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송 직전에. 네, 급히 짜본 명단인데 예, 여기서 1명 더하면 25인 예상 보호 명단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LG가 이렇게 짠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짜봤는데 만약에 기아가 좀 불펜에 좀 그대로 채워넣는 걸 원한다 이러면 김대현 선수를 선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정말 터지면 좀 큰, 정말 터지면 대박인 그런 선발을 원한다 하면 강효종 선수. 저도. 왜냐면은 강효종 진짜 강효종 없네요. 저도 강효종 선수가 가장. 왜 강효종 선수를 제가 안 넣냐면은 LG는 또 앞으로 군대에서 돌아오는 선발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김윤식, 이민호 선수. 그렇기 때문에 강효종 선수가 이제 상무에 국립대를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선수 잘 긁어서 지금 기아는 육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해보겠다면 강효종 선수를 해서 2년 뒤에 정말 선발 에이스감. 그렇죠. 강효종 선수가 지난 시즌 고척돔에서 한 첫 경기가 있어요. 전 그 경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경기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때 150 이상을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는데 그때 강효종 선수의 모습은 구위와 제구가 두루 갖춰 있는 그렇죠. 충분히 국내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제구 불안을 그래서 뭔가 선발 정말 잘 긁어서 잘 키워서 그렇죠. 하면은 될 수 있는 선수로는 강효종 선수를 좀 하지 않을까. 네. 저도 강효종 선수나 듭니다. 그리고 네. 아까 처음에 댓글에 나왔는데 야수 중에는 그 송찬희 선수. 송찬희 선수. 송찬희 선수 이야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네, 송찬희 선수는 그 거포 잠재력이 있습니다. 일타 거포로서. 네. 오른손 장타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이 선수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김성진 선수도 네, 괜찮아요. 1, 3루가 다 되는 선수고 이 선수도 오른손 파워히터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만약에 좀 외야수를 본다 그러면 최원영 이런 선수들도 충분히 기아가 고려할 만한데 아마 LG도 기아가 어떤 포지션 선수를 더 원하냐 더 추구하냐를 고민하면서 보호 선수 명단을 짤 거예요. 왠지 야수보다는 투수를 데려갈 것 같은데. 저도 투수를 데려갈 앞서 이제 윤석 기자 막 짤 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딱 여러 명 얘기하는데 강효정 딱 얘기했을 때 멈췄어요. 거기가. 이 선수가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면 전 강효정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있는 자원에서는 확실히 땡기는 자원이긴 한데 지금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년 후. 바로 기아가 데리고 간다고 해서 선수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군대를 갔다 와야 비슷한 되니까.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강준 선수. 이강준. 예전에 롯데가 그러니까 그때 어땠냐면은 LG가 이제 유강남 선수가 롯데로 가면서 처음 보호 선수 명단을 받았는데 이강준 선수가 20인 내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강준을 데려오냐 아니면 그러니까 미래의 이강준이냐 직전력의 김유영이냐 했는데 우승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김유영을 픽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몇 주가 지나서 또 롯데가 키움이 한현희 선수를 또 데려오면서 키움이 또 보명단 또 받은 거예요. 그때 키움은 그래 이강준이 상무에 가지만 미래를 보고 이강준을 꼽자해서 이강준을 했죠. 이강준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잠깐 합류해 나가긴 했지만 이 선수가 지금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올스타전에서 구위가 어마어마하고 류중일 감독도 대표팀에서 짧게 같이 있었지만 캐치볼하고 블루인 피칭하는데 공이 너무 좋더라. 투구 폼도 너무 유연하고 괜찮더라. 그래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아가 그래 2년 뒤 선발 자원 하자 하면은 강효종을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무가 복불복이긴 해요. 그렇죠.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가서 약간 또 아파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모르는 거니까요.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우광훈 선수 얘기. 댓글에 우광훈 선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왔고요. 구위가 굉장히 좋고요. 이 선수 어쨌든 트레이드로 손호영 선수랑 바꾼 그런 경우인데 우광훈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LG도 우광훈 선수를 두고 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준님께서 김현수나 박혜민을 내놔도 안 데려가지 않겠냐. 이게 만약에 약간 화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뒤를 바라보는 게 LG 상황이었다면은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장현식 선수를 산 이상 LG의 목표는 내년 우승이에요. 더 위에요. 더 위에요. 내년 더 위에요. 올해 이루지 못한 2년 연속 우승 이런 걸로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 임준영 선수 얘기도 나오는데 임준영 선수도 기아가 왼손 투수가 필요하다면 탐낼만 한데 근데 기아는 왼손 투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왼손 1군급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 선수를 왜 넣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성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니치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유망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뭔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 구단과 함께하는 캠프에 참여하는 선수라면 구단에서 확실히 뭔가 눈여겨보는 그게 있는 거죠. 25번째 아니고 저기 차고였다고 있지. 오지환 내가 25번째라고? 잘못 넣었어요. 차고였다고요. 잘못 넣었어요.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포수에 이주원 선수를 넣었는데 이 선수 또한 지금 주니치 캠프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강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구단에서 이 선수들은 한번 좀 잘 터트려 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의 폴인 4년에 52억 장현식을 영입하며 불펜을 보강한 LG의 내년 시즌 예상 성적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폴인데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가 지금 54%? 54%로 그래도 반은 뭐 불펜을 영입했지만 올해랑 성적이 뭐 3등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요. 올해보다 올라갈 것 같다가 이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떨어질 것 같다가 17% 정도. 사실 이제 장현식 선수의 이 52억 계약 어때요? 뭐 이게 사실은 시장가라는 게 저희가 계속 이제 FA 시장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52억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오버페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가를 놓고 본다면 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예상보다는 올라간 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상보다 올라간 것 같아요. 저는 한 40억이 정말 맥시멈이다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원중 선수가 롯데와 단일 창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혜택을 장현식 선수가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번 뭐 앞서 이제 저희 댓글창에도 계속 그 이번 오프시즌 FA 시장의 위너는 이해랑 대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백정민님 슈퍼챗 주셨습니다. 내년에 김윤식 선수랑 이정용 선수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또 최원태 선수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LG는 지금 이 장현식 선수를 영입한 과정에서 좀 선택이 있었어요. 불펜이냐 선발이냐. 선발이냐라면은 최원태 선수를 잡아야 되는 거고 불펜 보강이 더 시급하다라고 하면 장현식 선수를 잡아야 되는 건데 장현식 선수를 선택을 했잖아요. 왜 그럼 선발을 후순위로 놓냐? 이 이유는 이정용 선수와 김윤식 선수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이민호 선수까지도 있습니다. 이정용 선수가 내년 여름에 상무에서 전역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정용 선수가 최근 이제 등판한 지 오래된 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발목에 좀 작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걸어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큰 수술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25시즌 퓨처스 리그에서는 이정용 선수가 선발을 돌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 돌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역하자마자 선발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LG는 물론 지금 5선발이 모르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를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겠지만 선발에 대한 돌아오는 자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LG한테는 선발보다는 불펜을 좀 선호하게 된 우선순위에 놓게 된 비형이라고 보입니다. 또 슈퍼챗이 넥스트 V13님이 기아 장현식 무옵션 오퍼가 확실하냐?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50억까지 오프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슈퍼챗 또 하나 올라왔죠. 그러니까 주연님이 그냥 3,000원 슈퍼챗 주셨습니다. 메시지 없이 감사합니다. 진짜 그 보호 명단 했더니 얘 왜 넣었어? 얘 빼지 왜? 뭐 다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잘 알겠고요. 아마 이제 각 팀들마다 바빠질 겁니다.